봅시다. 다항 정리. 야, 다항 정리는 뭐를 뜻해? 다항 정리. 아까 이항 정리 항이 두 개였잖아. 그럼 다항 정리는 항이 몇 개야? 여러 개. 그지? 여러 개인데 기본 일단 세 개짜리로 너네가 보시면 되겠다. 다항 정리는 이제 항이 여러 개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세 개 이상, 항이 세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에 대해서 걔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n제곱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녀석을 놓고 판단을 해보자 라는 소리예요. 근데 식의 구성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봐봐. n차 식이야. 그러면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있다? n개가 있다.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A한테 몇 개, B한테 몇 개, C한테 몇 개. 아가야 너 집에 갈래? 선생님 졸라 무서워. 알겠어요? 너 저번에 나한테 경고 받은 것 같은데. 베개 치우자. 나가야. 나가야? 교재 없는 애? 손 들어봐. 조금 이따 확률 할 때 좀 이따 줘. 야, 얘 이름 뭐냐? 얘 어제. 맨 뒤에. 얘 내보내라. 네가 뭐 외우야. 내 수업 내가 하겠다는데. 태도가 되게 안 좋네. 재미난 친구네. 얘 이름 뭐니? 어? 얘 이름 좀 알아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얘가 의미한 게 뭐냐면 n차인데 모든 항에 A, B, C라는 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직접 다 일일이 전개해서 항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이 녀석에서 문제로 제시한 녀석이 이제 누가 되냐면 이 녀석은 이제 특정 항의 개수를 바로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근데 개념서에 보시면 다항식의 다항 정리에서 개수를 찾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이 녀석은 뭐야? 조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으로. 옆에서 가로치고 조합이라고 써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얘기했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순열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존재하는 파트가 될 거고요. 그죠? 원래 조합이 앞쪽으로 오게 된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파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합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예시로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10제곱 중에서 자, A의 세제곱, 자, B의 몇 제곱?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C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다항 정리를 여기 2학년 애들 한번 배웠던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10팩토리얼, 3팩, 3팩, 4팩으로 나오네. 그냥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못했다고. 내가 아까 알려준 원리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 총 10개의 공간이 주어져 있다. 이 녀석과 얘는 그러니까 10개의 공간이 순서가 다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A가 들어갈 공간 몇 개를 뽑아주는 거야? 10개 중에 3개를 뽑아준다. 자, 그 다음에 7개의 공간 중에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B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남은 4개의 공간 중에 4개를 다, 4개 공간에 알아서 C가 다 들어가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 항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하시면, 자, 얘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니? 10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10팩토리얼을 자, 3팩토리얼, 7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얘는 7팩토리얼을 자, 3팩, 4팩으로 나눈 녀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약분 처리하시면 결과적으로 값이 똑같이 나와. 10팩토리얼을 3팩, 4팩으로 나눠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결과값을 보고 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그건 잘못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조합으로 앞에 우리가 이항 정리했던 그 원리 그대로 조합으로 그 개수를 찾아내시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너네가 몇 개가 뽑힌다. 그 녀석만 찾아준다면 항의 개수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다. 이해되니? 자, 그럼 다항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원리만 좀 너네가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번 문제를 좀 보시냐면,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안에 봐봐. 자, 항이 몇 개가 들어있니? 항이 지금 3개가 들어있어요. x제곱 2x분의 1 항이 3개가 들어있는데 몇 제곱이야?
7제곱이야. 그러면 이 항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몇 개가 있다는 거야? 7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죠? 자, 그럼 7개의 공간에서 자, 6차를 찾아줘야 돼. 그럼 일단 너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일단 여기서 상수항은 차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x제곱과 x분의 1에 대해서는 좀 너네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x제곱에 대해서 몇 개를 주어지면 7개는 될 수가 없겠고요. 6개 쭉 낮춰봐. 7개, 6개. 그 12제곱인데 6,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5개, 10제곱이야. 그치? 2개가 남는데 x분한테 줘도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4제곱하면 8.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 이해되니? 그러면 x제곱한테 4개를 주고 몇 개를 줬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x제곱한테 4개를 줬어. 그럼 8제곱이지. 자, 그럼 x분의 1한테 몇 개를 줬다는 거야? 그렇지. 2개를 줬고요. 나머지 하나를 누구한테? 2한테 하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한테 몇 개? 3개를 줬다 칩시다. 야, 근데 전체 차수가 7차가 돼줘야 된다, 항상. 자, 그럼 x제곱한테는 3개를 줬어요. 그럼 6차. 그럼 x분의 1한테 더 이상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2한테 몇 개? 남은 공간을 2한테 다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 2개밖에 없겠네요. 자, 얘에 대해서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개수를 찾아보시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자, 7개의 공간이 있는데, 7개에서 4개의 공간을 뽑아서 x제곱을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3개의 공간 중에 2개를 뽑아서 x분의 1 집어넣고요. 나머지 하나의 공간에 2를 집어넣는다. 1씩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 뒤에다 이 식이 그대로 여기 뒤에 붙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 항의 개수인 거고 여기에 붙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수항이 누가 있어? 2가 있지. 그래서 2 곱하기 x의 6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녀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7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4개 중에 4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럼 얘는 어떻게 해? x제곱한테 세제곱 6제곱 곱하기 1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녀석의 항들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해서 얘 계산해주시면 어떻게 되니? 7C4, 73가 같겠지. 그러면 765, 3의 1, 35개. 35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이 녀석은 얘 뭐가 되니? 70, 210이 되나요? 오케이, 210이 얘는 210이 되겠죠. 뭐 내가 틀린 거 없지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은요. 73, 3일 765. 그래서 이 녀석은 35. 35 곱하기 16이니까 여기다 4 곱하면 뭐가 되니? 4 곱하면 140. 140에서 560이 되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누가 되니? 77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개수가 770이 만들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번 같은 경우도 x세제곱의 개수 밑줄. 자, 10번 보시게 되면 x세제곱의 개수 밑줄 치시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항이 안에 3개가 들어있다. ax의 제곱,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5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럼 3차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가장 큰 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 얘는 x분의 1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x제곱한테 몇 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x한테 몇 개? 1차한테 하나. 그럼 3차 만들어지지. 그럼 몇 개 나와서 3개. 그럼 마이너스한테 3개 다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한테는 이제 몇 개? 빵개. 그럼 얘한테 몇 개? 3개. 그럼 얘한테 몇 개? 2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더 없죠. 오케이? 그 두 가지 경우만 또 찾으시면 된다. 다항 정리로. 그래서 그건 너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항 정리는 일단 완료를 했고요.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이항 정리의 공식을 가지고, 이항 정리 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제 공식화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 공식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쫓아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공식을 너네가 왜 내가 잘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통계 부분에 이 공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좀 너네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항 정리의 이제 공식의 응용이에요. 이항 정리의 식을 가지고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할 건데,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자, 봐봐. a 플러스 아까 b의 n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NC0 기준을 B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C0 A의 N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NC1 A의 N-1제곱 곱하기 B 얘를 쭉쭉쭉쭉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NCN 곱하기 B의 N제곱까지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1과 X라는 값을 좀 집어넣을 거예요. 1과 X라는 값을 집어넣을 건데 누구에다 1을 집어넣을 거냐면 일단은 B에다가 X를 집어넣을 거고요. A에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식을 일단 구성을 좀 해볼게요. 그럼 NC0 A가 다 1이니까 사라지겠지. NC0 그 다음에 NC1 곱하기 X 자 NC2 X의 제곱 그 다음에 NC3 X의 세제곱 얘가 쭉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자 NCN X의 N제곱까지 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녀석의 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A 자리에 1을 넣고 B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X에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좌변은 자 2의 N제곱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변은 NC0, NC1, NC2, 자 NC3 해서 어디까지? 네, NCN까지 얘가 진행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해되니? 자 이번에는 좌변을 0으로 만들고 싶어. 두 번째는 X에다 뭘 대입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은 NC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NC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죠. NC2, 마이너스 NC3 이렇게요. 얘는 마지막 항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점점점을 일단 쓸게요. 이렇게요. 이해되니?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과 2번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 녀석 일단 보기 전에 여기 잡아. 이 공식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NC0부터 NCN까지의 합은 누가 똑같다는 거야? 2의 N제곱가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일단 요 녀석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공식이다. 그래서 요 녀석 잘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 합이 2의 N제곱. 그럼 만약에 NC1부터 NCN까지 합은 누가 되니? 2의 N제곱에서 누구 빼주면 돼? NC0이 누구야? 1을 빼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자, 1번 더하기 2번. 자,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더하시게 되면 2의 N제곱은 잘 봐봐. 홀수 번째항들은 사라지겠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2 곱하기 누가 발생되냐? NC0, NC2, 자, 그 다음에 NC4, NC6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짝수, R이 짝수인 항들이 쭉 더해진 값이 발생이 되겠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 2의 n-1제곱이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NC0, NC, NC4, NC6 얘네들 쭉 다 더했을 때 2의 n-1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1번에서 2번을 뭐 할 거야? 뺄 겁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좌변을 빼면 2의 n제곱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 공통항, 똑같은 항들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R이 홀수인 녀석들의 합이 두 개씩 발생이 된다. 그래서 NC1, NC3, 그 다음에 NC5, NC7 얘가 쭉쭉쭉쭉 더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도 똑같이 2가 발생이 되는데 2를 약분시켜 주시면 n-1.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이 짝수인 녀석들의 항들을 쭉 다 더했을 때 2의 n-1 절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홀수인 녀석들의 쭉 합도 마찬가지로 2의 n-1제곱 절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되니? 그래서 기본적인 요 4개의 공식을 너네가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5번째 공식인데 이건 미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어두시기만 하세요. 자, 5번째는 이제 누가 되냐면 요 녀석이야. 자, 양변을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야. 요거는 이제 그냥 1학년 학생들은 그냥 적어두시기만 하세요. 왜냐면 미분을 너네가 안 배웠기 때문에 5번까지는 아마 안 갈 겁니다. 자, 미분 공식이었습니다.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뭐니? 1 플러스 x가 n개 곱해져 있어. 곱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미분하면서 더해진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1이고, 자, 그러면 1 플러스 x의 n-1제곱. 이 녀석이 몇 개? n개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 이 녀석은, 자, 얘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얘 미분하면, 자, 1 곱하기 nc1.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뭐가 되니? 2 곱하기 nc2x.
다음에 3 곱하기 nc 3x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nc 4x의 세제곱, 얘가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녀석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n 곱하기 ncn x의 몇 제곱? n-1제곱.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다 이제 뭐를 대입하죠? 여기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자 1을 대입합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시면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n-1제곱, n-1제곱은 자 1 곱하기 nc1 더하기 2 곱하기 nc2 더하기 3 곱하기 nc3 4 곱하기 nc4 해서 어디까지? 쭉쭉쭉쭉 해서 n 곱하기 ncn까지의 합이 되겠다. 나는 고등학교 때 도대체 이 공식이 왜 들어있나 했거든? 미분이란 말이 안 써 있어서 내가 되게 이 공식이 도대체 왜 나온지 했는데 이 식을 미분하시면 얘가 나오더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미분이라고 옆에다 써놓으시고 미분을 배우시면 그때 이 공식을 유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에 미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 녀석을 들어가면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배우고 나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5개의 공식을 너네가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파스칼 삼각형으로 넘어갑니다. 파스칼 삼각형. 얘들아, 파스칼 삼각형 공식은 꼭 반드시 파스칼 삼각형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요 공식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누구요? NCR,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건 특정 원소, 어떤 임의의 원소 하나가 뽑힐 때와 뽑히지 않을 때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지? 그 임의의 원소를 내가 하나를 포함시켜서 뽑는 경우야. 임의의 원소가 포함이 됐어. 자, 그러면 몇 개? n-1개의 성분에 대해서 r-1개를 더 뽑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임의의 원소가 뽑히지 않았어. 그러면 n-1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시는데? r개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조합, 선생님이 임의의 원소가 포함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해되니? 요걸 설명했고 이 녀석의 공식을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 덧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파스칼 삼각형을 안 배워도요. 이 녀석의 공식은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저 공식을 조금 더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스칼 삼각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건 도대체 뭐였냐면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했을 때 가운데 아래에 있는 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파스칼 저도 쓰네 올라오네. 그지? 자, 파스칼 삼각형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이렇게 써는 거야. 1, 1, 1. 양쪽 사이드는 다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1, 2, 1. 1, 3, 3, 1. 1, 4, 6, 4, 1. 그 다음에 뭐 1, 5, 10, 10, 5, 1. 뭐 이렇게 너네가 배웠단 말이야. 얘가 쭉쭉쭉쭉 진행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아마 여기까지 배웠을 거예요. 이 녀석 값들을 너네가 쭉 보시게 되면 1 플러스 x의 혹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그 개수와 일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왜냐면 중학교 때 3차 방정식을 안 배우거든. 3차 방정식의 개수를 요구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경시대 나가면. 그럼 그 문제 풀이를 보면 요 녀석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해내라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직접 공식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접목을 시킬게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발생되는 이 값들이죠. 이 값들을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은 1 플러스 x의 0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은 1 플러스 x의 1제곱의 개수들, 세 번째 줄은 1 플러스 x의 제곱의 개수들, 네 번째 줄은 1 플러스 x의 세제곱의 개수들. 얘가 쭉쭉쭉쭉쭉쭉 발생이 됩니다. 그 개수들의 쭉 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합으로서 조합의 표현으로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다시 재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줄은 1이 되겠죠. 네, 두 번째 줄은 어떻게 표현되면 자 1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1C0, 1C1인데 그냥 이 녀석 1 여기까지 그냥 1, 1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니? 근데 세 번째 줄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1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럼 두 개의 공간 중에 x가 들어있는 공간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공간 중에 x한테 하나, 자 두 개의 공간 중에 두 개한테 x한테 줬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개수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서 마찬가지로 세 개의 공간 중에 빵개, 세 개의 공간 중에 하나, 세 개의 공간 중에 두 개, 세 개의 공간 중에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녀석은 4개의 공간 중에 빵개, 4개의 공간 중에 하나, 4개의 공간 중에 2개, 4개의 공간 중에 3개, 자, 4개의 공간 중에 4개 이렇게 x를 기준으로 해서 줬다. 얘를 이렇게 쭉 그 항의 개수를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이항 정리로. 당연히 그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다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의 기본적인 원리는 요 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이죠.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의 아래값이 나오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의 아래 가운데 항이 나오게 된다. 그죠? 자, 이 녀석이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 원리를 가지고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봐봐. 3, 3이지. 그 여기를 n이라고 한번 설정을 하겠다. n이라고 설정하시면 그 다음에 1을 r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r 플러스 1이 되겠지. 근데 2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r 플러스 1이 되고 3에서 4가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은 n 플러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식을 시켜봤더니 ncr과 그 다음에 ncr 플러스 1을 두 개를 더했을 때 누가 만들어지게 된다? n 플러스 1 cr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등장이 된다. 이렇게 식이 등장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파스칼 삼각형의 공식이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알겠니? 똑같은 공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굳이 파스칼 삼각형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파스칼 삼각형의 공식을 가지고 재미난 걸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키스틱 공식이에요. 근데 하키스틱 공식은 몰라도 돼요. 하키스틱 공식은 몰라도 되는데 저희 그냥 쇼맨십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야. 근데 실제 몰라도 문제는 그냥 다 풀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옆에다 살짝 적어 놓으세요. 누구야? 하키스틱 공식. 자, 하키스틱 공식인데 그 공식 이제 그 모양 우리가 왜 하키스틱이냐? 이 녀석을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 라인에 표현을 했을 때 하키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 다시 여기 상에는 다시 쓸게요. 여기가 3C1, 3C 여기는 4C.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라인 있죠? 1라인부터 요렇게 값 3개를 더하고 싶어. 이 3개의 값을 더하면 좌측 아래 값이 튕겨져 나오게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 이 녀석의 원리는 우리가 요 파스칼 삼각형 공식 때문에 나오게 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하키스틱 공식을 몰라도 얘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 그 요 세 녀석의 내가 합을 구하고 싶은데 이 세 녀석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 잘 봐봐. 요 처음 스타트하는 값이 1이죠. 얘도 1이지.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나 이렇게 두 개 더하나 값이 뭐해?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요 녀석의 값이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옆에 요 두 개가 더하는 녀석과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요 녀석의 값이 튕겨져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 두 녀석의 합이 얘잖아. 그지? 요 세 녀석의 합은 누구야? 얘네 둘의 합과 똑같겠지. 이해되니? 얘네 둘의 합은 누구와 똑같아? 얘와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세 녀석의 합이 누구와 똑같음을 좌측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만약에 왼쪽으로 라인을 타고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합은 누구와 똑같냐?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과 이 녀석의 합을 구하고 싶거든. 그럼 이 녀석을 요 녀석을 얘도 1이잖아. 그 얘네 둘의 합은 얘네 둘의 합과 같겠지. 얘네니 그럼 요 녀석의 합은 얘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네 세 개의 합은 누구야? 얘네 둘의 합이 얘잖아. 그 얘네 세 개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한 녀석과 똑같겠지. 그래서 이 녀석과 같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얘네 네 개의 합은 누구야? 얘네 세 개의 합이 얘래매. 알겠니? 요 네 녀석의 합은 얘 둘의 합과 똑같겠지. 그래서 요 아래 있는 녀석과 똑같다. 그래서 모양이 이 하키스틱, 얘는 이제 오른쪽에 대각선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하는데, 하키스틱 공식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이제 n이라고 할게요. nc0. 그 다음에 n 플러스 1c1. 그 다음에 n 플러스 2c2. 그 다음에 n 플러스 2c3. 얘를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n 플러스 rcr까지 갑니다. 이렇게요. 알겠니? 자, 그럼 요 녀석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봐봐. nc0을 내가 뭘로 바꾸라 했었죠? 앞에 숫자를 맞춰. 얘를 한 칸 내리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치? 그럼 nc0을 뭘로 바꿔서? 그치. n 플러스 1c 0으로 바꿔서 해석해라. 얘네 둘의 합은 누가 똑같아? n 플러스 2c 1과 같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3c2와 같을 거고요. 요렇게.
여기 3이지 3 쏘리. 자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또 뭐가 돼? n 플러스 4c 삼각형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그 요 녀석까지 오기 전까지 요 바로 전까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r c r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 뭐가 되니? 요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 자 n 플러스 r 플러스 1 c r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야! 지각 플러스 조라. 조심해. 너 이름 뭐니? 김도? 윤? 도유? 이름 이씨 두유 같은 이라고 진짜. 이씨. 왜 조라? 너 학교 어디야? 어? 어디야? 아, 너 맞다. 너 뭐? 너 집 여기 근처인가? 이씨 근데 왜 졸아? 시원하니까 졸아. 그럼 덥게 만든다. 여기 한번 여기 사우나로 한번 만들어봐 오늘. 그럼 나 여기서 수업 끝나는 거지. 난 더우면 수업 못해. 알겠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야 나도 나는 진짜 여기 누우면 딱 3초면 잘 수 있어 지금. 죽을 것 같아. 나도 졸면서 할까 수업? 누가 졸아? 내 수업이 졸려? 내 수업이 졸려? 졸리겠지.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키스틱 공식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공식이 아니라 파스칼 삼각형의 공식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게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에 큰 무게를 두지 마시고 그냥 요 공식만 너네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어려운 거 갑니다. 이제부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역으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이항정리의 식을 가지고 공식을 유도했다면 이제는 뭐냐면 그 녀석을 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 항들의 그러니까 조합들의 합의 관계식을 가지고 역으로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 녀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좀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항들의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항들의 개수 관계를 가지고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식으로 해석하는 파트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오케이? 근데 이 녀석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들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다는 거야.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이항 정리로 표현해서 어떤 수가 나왔을 때 나머지가 누구일까? 이 녀석을 분석하는 문제들이 이항 정리의 응용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일단 이 녀석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녀석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냐? 이겁니다. NC0의 제곱 더하기 자 NC1의 제곱 더하기 NC2의 제곱.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NCN까지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어떻게 풀래? 자, 이거를 이미 한 번 배운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가야, 너가 찬으로 끝나는 애인가? 이름이? 이름 뭐니? 이준석이요. 준석아. 여기 봐봐. 너 이거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뭐야?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옆에 있는 친구는 알 것 같은데? 친구. 처음 보는 공식이에요. 되게 쿨하게 대답하네. 자, 이 녀석을, 자,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나 당황스러웠어요. 그죠? 자, 이 녀석을 이제 뭘로 해석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항 정리의 식을 가지고 개수들의 관계식을 유도를 했잖아. 이제는 이 개수들, 이 조합들의,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 개수들의 관계를 가지고 얘를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얘를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NC0의 제곱을 NC0 곱하기 NCN으로 얘를 바라봐 줘야 되고요. NC1이라는 녀석을 NC1 곱하기 NCN-1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NC2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NC2 곱하기 NCN-2로 너네가 해석을 쭉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NCN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뭘로? NCN 곱하기 NC0으로 너네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 내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가지고 식을 쫙 펼쳤잖아.
이러니 그 이 녀석들은 누구의 개수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개수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 앞에 있는 녀석들, 그 얘가 지금 곱해져서 더해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분배가 되면서 그지? 곱해지게 되고 그 값들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주어진 항들이 도대체 어떤 식의 개수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 n차지. n개의 공간 중에 빵개, n개의 공간 중에 하나, n개의 공간 중에 두 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럼 n차야. 누구에 대한 n차야? 1 플러스 x의 n제곱 중. 오케이? 얘는 상수항의 개수, 얘는 1창의 개수, 2창의 개수, 3창의 개수, 4창의 개수 해서 얘는 n창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야. 다시.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항의 개수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항의 개수로서 얘를 바라봐 줘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지금 되게 상위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안 배우면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NC형의 제곱 더하기 NC의 제곱 더하기 NC의 제곱 해서 NCN까지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나와 있어. 근데 너네가 이항 정리 1 플러스 x의 n제곱에 x에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쭉 만들어 나갔잖아. 이해되니? 그 녀석에서 역추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x n제곱의 개수들이라고 얘네들을 판단을 하고 도대체 그럼 얘네들이 뭐를 뜻하는지를 너네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네모칸 친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이 누굴 거냐면 얘는 nC형, n차 중에 미지수 x한테 빵개를 준 거야.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될 것이야. 그래서 얘는 n차 중에 미지수 x한테 하나의 공간을 준 거야. 그래서 얘는 1창의 개수가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n차의 방정식 즉 미지수 x한테 두 개의 공간을 줬네. 2창의 개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 항들의 개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식을 좀 해석해 볼게요.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삼각형을 치는 이 녀석들. 자, 이 녀석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자, 봐. NC0이야. 그럼 얘도 몇 차야? N차라는 거야. 얘는 N차인데, 얘는 X한테 몇 개를 준 거야, 공간을? N개를 다 줬네. 그럼 얘는 X의 N차지. 얘는 상수항이었지. 곱하면 몇 차 나와? N차.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X의 N차였는데, X한테 몇 개의 공간을 줬어? N-1. 그럼 얘는 N-1차지. 얘는 몇 차야? 1차였어. 그럼 얘네들이 곱해도 몇 차? N차.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 플러스 x의 n제곱 중에서 x한테 몇 개를 준 거야? n-2개. 그럼 얘는 n-2차 앞에 몇 개 줬어? 2개. 그래서 얘는 2차. 그래서 곱하면 몇 차? n차. 이제 감이 오지? 노란색으로 체킹한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의 n차의 식이 되는데, 그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 곱해져 있다는 소리야. 곱해져 있는데, 왜냐면 앞에서 상수항 뒤에서 n창 곱했고 1창 n-1창 곱했고 2창이랑 n-2창을 곱했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개수들의 관계를 갔을 때.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을 곱해서 누구의 항의 차수를 찾고 싶은 거야? 모든 항의 차수가 지금 몇 차가 나오고 있니? n차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 두 개씩을 곱한 녀석들 중에서 n차의 개수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게 되면 자, 1 플러스 x의 2n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 중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개수값을 뭐야? 조합을 통해서 또 찾아낼 수 있다. 자, 얘 몇 차니? 2n차지. 2n개 공간이 있는데 x한테 몇 개의 공간을 준 거야? n개. 그래서 2ncn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누가 똑같아? 2ncn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개념서의 설명이다. 근데 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네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래서 장우성의 해석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어? 아니 웃었어 네가? 네가 웃을 타이밍이 안 돼? 연병하는 씨. 자, 그래서 이거 자 봐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NC형의 제곱, NC의 나는 이제 이걸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로 나는 왜냐면 확률과 통계를 말로 해석해서 풀기를 너네한테 원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확률과 통계 책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를 좀 말로 해석해서 너네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개념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개념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개념서가 만들어질 건데 중요한 건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지. 그래서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서 내가 만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 개념서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개념서 되게 얇은 개념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서 한 권에 한 3,000원, 4,000원에 팔려고 합니다. 나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되게 쉽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확률이라는 부분을 그냥 기본 공식들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이 기호를 어떻게 말로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녀석을 설명을 다 해주는 개념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되게 많이 가긴 하는데 얘를 말로 한번 해석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가 도대체 너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NC형의 제곱, NC의 제곱, NC의 제곱 얘네들을 NCN까지, NCN의 제곱까지 합을 구했어. 근데 여기서 요 가정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앞에 항과 뒤에 항이 각각 다른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건 일단 너네가 캐치를 했죠. 그럼 난 이렇게 해석할게요. 앞에 하얀색은 말 그대로 흰 공이고요. 뒤에 노란색으로 체킹한 건 이제 노란 공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뭐를 뜻해? 흰 공에서 하나도 안 뽑았고 노란 공에서 몇 개를 뽑았다는 소리야? n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리고 이 녀석은 흰 공 중에 몇 개를 뽑았고 하나를 뽑았고 노란 공 몇 개? n개 중에 몇 개? n-개를 뽑은 것과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왜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 해준다? 곱해주겠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종결됐기 때문에 종결된 사건들끼리는 뭐 해준다? 더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뭐야? 흰 공 n개 중에 두 개를 뽑았고 노란 공 n개 중에 몇 개를 뽑은 거야? n-2개. 이래니 그 경우의 수를 각각 다 구해서 뭐 한 거야? 더했지. 이래니 그럼 이 전체 경우를 봤을 때 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흰 공이 n개가 있고 노란 공이 n개가 있어. 그치?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야? n개를 뽑는 경우. 이해되니? 자,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야, 주머니 안에 흰 공이 n개가 있고 노란 공이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그럼 니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흰 공이 하나일 때, 그치?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이 있어. 그러니까 흰 공이 5개, 노란 공이 5개가 있어. 그치? 여기에서 내가 5개의 공을 끄집어내라고 했어. 그럼 너네 머릿속에 뭐가 움직여? 흰 공이 하나일 때, 흰 공이 아예 없으니까 노란 공이 5개일 때, 흰 공 하나, 노란색 공 4개. 이해되니? 흰 공 2개, 노란색 공 몇 개? 3개. 이해되니? 그 다음에 흰 공 3개, 노란색 공 몇 개? 2개. 이렇게 머릿속에 네가 탁탁탁탁탁 움직이지. 그 과정을 지금 이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이 경우를 다 더한다는 건 주머니 안에 전체 공이 몇 개 들어있는데? 2n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공 몇 개를 뽑는 경우와 n개를 뽑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말로 해석하면 훨씬 더 쉬워, 안 쉬워? 훨씬 더 쉬워. 훨씬 더 쉬운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흰 공 n개와 노란 공 n개가 섞여있는 주머니에서 공 몇 개를 뽑는 경우? n개를 뽑는 경우가 똑같다. 이렇게 말로 해석하시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한 방에 나와요. ENCN이 바로 한 방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말로 해석하시면 너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난 솔직히 개념서가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확률과 통계 개념서가 선생님 때 배웠던 거랑 일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개념서에 대해서. 근데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거든? 좀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왜 어려워하는 게 근데 나처럼 확률 통계를 푸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말로 해석해서 확률과 통계를 모든 걸 해석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초반에 조금 어렵더라도 말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확률과 통계는 굉장히 쉬워져요. 난이도 상중하라는 게 아예 없어. 그냥 말로 다 해석하셔서 그 경우의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그 경우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확률과 통계를 좀 공부하길 바라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거의 선생님이 굉장히 왜냐면 내가 확률 통계를 전례 못했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할 때 이제 6월달까지는 확률과 통계를 그냥 다 틀리자의 마인드였어. 되게 싫어했거든. 확률과 통계를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어해서 그냥 다 버렸었는데 그것 빼고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 1등급 컷이 82, 83이었어. 확률과 통계 3개 다 버려도요. 그러니까 상위 문제 3문제 다 버려도 88은 나와. 그럼 1등급 안정권 1등급 나오니까 그냥 버리자요, 선생님 마인드는.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6월달인데 다 맞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 뭐하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수학생이 불러가지고 너 확률 통계 왜 안 푸냐고. 좀 싫어서 안 푸는데 그래서 쳐 맞았어. 풀으래. 공부하래. 그래서 진짜 앉아가지고 그래 수능 한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남은 시간 확률 통계 때려 박아보자. 그래서 확률 통계를 진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다 준비를 해서 공부를 했거든. 근데 개념서를 난 진짜 확률 통계 수업을 안 들었어. 내가 개념서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이걸 이해가 안 되면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다 얻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나는 뭐를 하냐면 너네가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고 얘가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다 파악을 해요.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통계는 선생님이 진짜 제일 쉽게 공부한 거 마스터를 했던 거 뭐냐면 말로 해석하니까 그냥 마스터가 바로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말로 해석했거든. 야 우성아, 자 n개가 있어. 자 여기서 몇 개를 뽑아. 순서가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해줘. 진짜 생 기본도 몰랐어 나는. 그러면서 배웠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잡은 거지 나는. 그래서 지금 확률과 통계를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런 애가.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조합들의 개수들의 관계를 가지고 얘를 식으로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의 어떤 수를 가지고 얘를 이항 정리의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다. 요거는 책에 지금 없기 때문에 따로 필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시 문제로 좀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예시 문제로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의 자 10제곱을 자 20으로 자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이라는 녀석이 기준이 되는 건데 20이라는 녀석 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10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얘와 관계성 있게 식을 두 개 수의 합으로 찢는 거야. 그럼 어떻게 12라는 녀석을 어떻게 찢을 수 있니? 2 더하기 10으로써 이 녀석을 찢을 수가 있겠고 이 녀석의 10제곱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얘를 이항 정리로 해석을 할 건데 잘 봐봐. 차근차 집중 똑바로 해서 잘 오자. 여기 설명 듣고 좀만 쉴 테니까. 자 10개의 공간이 있는데 자 2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럼 10C형 기준을 뭐 10으로 할까요? 기준을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10C형 2의 10제곱 더하기 10C1 자 2의 9제곱 곱하기 10 그 다음에 10C2 뭐가 되니? 10C2는 2의 8제곱 곱하기 자 10의 제곱. 얘가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될 거냐면 10C10 그래서 10의 10제곱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녀석의 항 잠깐만. 얘네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이 값을 20으로 나누고 싶대. 그러면 이 각각의 항 안에 20이 들어있는 항들은 약분이 돼서 날아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나머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어디서부터 나머지가 발생되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발생되지 않겠지. 10 하나 들어있고 2 하나 들어있잖아. 20 들어있지. 20으로 나눠 떨어지고. 얘는 2 하나 10 하나 들어있으니까 20으로 나눠 떨어지고. 다 그 뒤부터 얘는요. 얘 2가 없는데요. 맞는 거지. 10 하나에 10 안에 2가 들어있잖아. 여기 충분히 20이 들어있잖아. 그럼 얘도 나눠 떨어진다는 거야. 얘네는 다 나누어 떨어지고 어디서 나머지가 발생이 된다? 얘에서만 나머지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24가 되고 얘를 20으로 나누시게 되면 나머지가 누가 된다?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녀석을 한 단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자, 10의 27제곱 자 10의 27제곱 더하기 자, 10의 27제곱 더하기 12의 27제곱 이 녀석을 자, 누구로? 자, 11로 나눴을 때 11로 나눈 나머지 자, 이 녀석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의 기준은 누구야? 11로 나눴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야. 그러면은 10과 12를 11에 해당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식이 두 개의 항의 합차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라는 수가 되겠지. 이해되니? 자, 지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근데 확률에 대한 설명은 크게 많이 없어요. 확률부터는 다시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 나옵니다. 다시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고 일단은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니? 풀어봤어요? 자, 가도록 합시다. 이거 봐봐. 자, 10의 27제곱이랑 10의 27제곱이야. 얘를 11로 난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자, 10이란 녀석을 우리가 11 빼기 1로 만들면 되겠죠. 11 빼기 1에 자, 27제곱. 자, 왜 더하기 12란 녀석을 12 플러스 1에 27제곱으로 만든다. 알겠니?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자, 27개의 공간에 이제 집어넣을 건데 11을 기준으로 가겠다. 그래서 자, 27개 중에 빵 개의 공간. 그래서 마이너스 1에 27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27C1. 자, 여기서 뭐야? 11이 이제 하나 들어가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마이너스 1에 26제곱 이렇게 쭉 가게 될 겁니다. 얘네니 그래서 어디까지? 자, 플러스 27C 27 11에 뭐 27제곱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요 녀석과 이 녀석과 자, 누구의 합으로? 뒤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니?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옆에다 그냥 바로 쓸게요. 자, 27C 뭐야? 0. 그 다음에 1. 그죠? 그 다음에 27C1 곱하기 11. 얘가 쭉쭉쭉 더해져서 어디까지 가게 될 거냐면 27C 27 곱하기 11에 27제곱까지 가게 될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11로 나눈 나머지를 요구한다. 그지? 그럼 앞에 식 같은 경우는 11이 어디서부터 들어있어? 두 번째부터 11이 다 들어있죠? 얘는 다 11로 나눠 떨어집니다. 몫이 다 발생이 되는 부분인 거고 얘는 11로 안 나눠 떨어지겠지. 여기서 발생되는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11이 어디서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부터 11이 다 들어있어요. 얘는 11로 다 나누어 떨어질 것이고 누가? 이 녀석만 11로 안 나눠지겠네. 알겠니? 여기서 나머지가 누가 된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답은 누가 되는 거야? 0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좀 푸시는 연습,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 녀석을 이항 정리, 그러니까 두 개의 항의 합으로 찢으신 다음에 그 녀석을 식으로 너네가 해석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항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확률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